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한생입니다. 밀라노에서의 상쾌한 4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아침을 푸짐하게 먹기보다 재빠르게 충전하는 것이 국룰이죠. 오늘은 밀라노 현지인들에게도 유명하고 여행자들에게도 사랑받는 핫한 베이커리 파베에 왔습니다. 평일 오전 11시도 안 됐는데 매장은 이미 활기차게 북적이고 있어요. 보통 먹는 거는 그런데 써니 딴 거 먹어도 됐죠. 페츄리도 있고 커피는 역시 이탈리아에서는 카푸치노죠. 이탈리아 아침 식사의 정석, 카푸치노와 브리오시. 우리도 자리를 잡고 주문을 마쳤습니다. 이게 맛있어 보이는데. 여기 커피 브레드인데 먹어봐야 돼. 추천해준 커피 브레드랑 이거는 사실은 이제 크림 브리오시를 시켰는데 이제 잘못 나온 것 같아. 약간 커스터드 크림이 들어간 크로와상을 잘못 갖고 온 것 같고 카푸치노 작은 거, 큰 거. 맛있게 구워진 빵들을 보니 정말 황홀합니다. 카푸치노, 브리오슈, 페르파보레. 파베에서 현지 사람들 틈에 섞여 서서 이렇게 서둘러 카푸치노와 브리오슈를 즐기는 경험 자체가 이탈리아 여행의 큰 즐거움인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코스로 이동해 볼 시간인데요. 어젯밤 유튜브를 보다가 발견한 밀라노의 진짜 전통 음식 맛집이 계속 머릿속에 아른거려서 바로 그곳을 공략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방금 따뜻하고 달콤한 빵을 먹었더니 배가 꽤 빵빵해졌어요. 이 맛있는 브리오슈를 소화시킬 겸 목적지까지 걸어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밀라노는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걸어 다닐 때 매력이 돋보이는 도시인 것 같아요. 예쁜 건축물들을 구경하고 현지인들의 일상을 엿보면서 걷다 보면 금방 도착하겠죠? 자, 드디어 어제부터 제가 벼르고 벼르던 밀라노 맛집 트라토리아 밀라네세에 도착했습니다. 겉에서부터 느껴지는 분위기가 정말 기대감을 증폭시키네요. 식당에 예약 없이 들어갔더니 50분 만에 먹고 나가면 바로 먹을 수 있다 하여 입장합니다. 오소부코는 시키고 정말 5분도 안 되어서 나왔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 뼈. 이 콜수와 사프란 리소토를 이렇게 섞어서 드시면 됩니다. 다음 타자는 커틀렛 밀라네제. 크기가 제 얼굴만 하죠? 여기에 레몬을 쫙 뿌려주면 겉바속촉 송아지 고기와 버터, 풍미의 바삭함이 입안에서 축제를 여네요. 결론은 먹었어? 오소부코는 부드럽고 깊은 맛을 찾는 분께, 커틀렛은 식감에서 오는 쾌감을 원하는 분께 추천합니다. 음식은 전반적으로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다만 자리세가 없음에도 다른 식당보다 가격대가 조금 높아 보입니다. 아참, 주문할 때 샐러드 줄까? 물어보는데 다 돈 받아요. 점심 식사 후 저는 예술의 향기가 가득한 브레라 미술관으로 향했습니다. 아쉽게도 미술관 내부의 아름다운 작품들을 영상으로 직접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이 브레라 미술관에서는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탈리아의 거장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브랜드 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전시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1809년 개관한 브레라 미술관 역사상 최초로 패션을 주제로 다루는 전시라는 점입니다. 아르마니는 브레라 지역을 자신의 삶과 작업의 중심지로 여겼기에 이 특별한 인연이 성사된 것이죠. 전시의 공식 명칭은 밀라노 페르 아모레. 이번 전시는 중세부터 19세기 이탈리아 회화 작품들 사이에 아르마니의 아카이브 작품들을 나란히 배치했습니다. 패션과 예술이 어떻게 서로 영감을 주고받았는지, 아르마니의 미학이 어떤 예술적 궤적을 따라왔는지 탐구할 수 있는 아주 귀한 기회입니다. 이 역사적인 전시는 2026년 1월 11일까지 이어집니다. 밀라노를 방문하신다면 이 특별한 예술과 패션의 대화를 놓치지 마세요. 분위기를 바꿔 밀라노의 차이나타운으로 이동했습니다. 유럽 속 아시아의 활기를 구경하며 거리를 걷는데 꽤나 이국적인 풍경이 펼쳐지더군요. 그런데 말이죠. 아까 점심에 먹은 커틀렛 밀라네제와 오소부코가 워낙 든든했던 탓일까요? 아무리 걸어도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결국 무리하지 않고 숙소로 돌아가 쉬기로 결정했습니다. 역시 여행도 체력이죠. 근데 나중에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까 이날 거의 2만 보가 찍혔더라고요. 세상에, 이번 밀라노 여행 중 가장 많이 걸은 날이었습니다. 그 결과 바로 기절. 유한생의 밀라노 여행 4일차 총 경비는 40만 1,200원입니다.
브리오슈로 시작해 오소부코 아르마니 특별점, 그리고 이만보 대장정 끝에 기절까지 밀라노 4일차는 역대급이었습니다. 5일차 영상도 바로 이어집니다. 5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든든하게 한식으로 하루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현지 블로그에서 평이 정말 좋았던 진미식당을 찾아가 봅니다. 해외에서 한식당을 찾을 땐 늘 기대 반, 걱정 반이죠. 하지만 식당 안은 정갈하고 한국 손님들도 보여서 벌써 안심이 됩니다. 뭘 시킬까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저희는 뜨끈한 곰탕과 한국인의 소울푸드 제육볶음을 시켜봤는데요. 한국에서 밤늦게 친구들과 놀다가 들르는 그 불백집에서 먹던 바로 그 맛. 매콤달콤한 제육볶음 양념이 너무 기가 막히고요. 곰탕으로 깔끔하게 마무리. 해외에서 지친 속을 달래줄 진짜 한식을 찾으신다면 이 진미식당 강력 추천합니다. 밀라노의 명소 파베를 다시 찾았어요. 확실히 점심시간이 지나서 오니 어제 아침의 북적임과는 다르게 여유가 있네요. 저의 선택은 톤카라는 이름의 화이트 초콜릿 타르트와 부드러운 생크림이 가득한 전통 디저트 마리토초입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마리토초, 그리고 은은한 향이 매력적인 톤카. 이 조합은 최고예요. 그리고 진한 에스프레소에 우유가 들어간 코르타도와 향 좋은 스페셜티 커피를 시켰습니다. 커피 한 모금과 함께 창밖을 바라보니 이게 바로 진짜 여행이구나 싶어요.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여유를 만끽하며 즐기는 시간. 파베의 오후는 정말 완벽하네요. 파베에서 달콤함과 여유를 가득 채운 후 근처 공원을 지나 시내 중심가를 슬슬 돌아다녔어요. 오늘의 컨셉 여유 그 자체입니다. 또다시 찾아온 달달한 유혹. 치아코에서 젤라또를 한 번 더 먹기로 했습니다. 젤라또 맛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 물 한 컵을 0.5유로에 주문합니다. 역시 젤라또는 사랑입니다. 오늘은 못 보던 새로운 맛이 있더라고요. 이 달달함으로 오후의 에너지를 제대로 충전했어요. 해가 질 시간이 다 되어가서 밀라노의 유명한 카페 주변을 서성이며 이 도시의 분위기를 만끽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해 질녘의 밀라노 대성당으로 향했습니다. 역시 노을 지는 두오모는 명불허전이죠. 그 아름다운 모습에 저도 모르게 사진사 놀이를 했어요. 여행 온 한국인 커플들과 단체로 놀러 온 학생들의 인생샷을 찍어주면서 저도 기쁨을 얻었답니다. 해가 지고 나서는 스포르체스코 성 앞으로 이동했어요. 손목에 팔찌를 만들어주려는 마음씨 고운 분들을 지나서 주변에 자리를 잡습니다. 분수대에서 바라보는 성의 야경은 정말 평화롭습니다. 너무 이태리 음식 위주로 많이 먹었는지. 오늘은 저녁에도 이탈리아 음식이 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지에서 별점이 엄청나게 높은 청두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에 들어왔더니 여기가 밀라노인지 중국인지 헷갈릴 정도예요. 특이하게도 이곳은 모든 주문을 어플로 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더라고요. 저희는 광둥식 볶음밥과 시큼하고 매콤한 살라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주문을 시작했습니다. 살라탕이 생각보다 정말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메인 메뉴, 바삭한 돼지 등심 탕수육과 오늘의 하이라이트 마파두부를 시켰습니다. 저는 중간 매운맛을 선택했는데 비주얼부터 군침이 도네요. 한 입 딱 먹는 순간 와, 기대 이상으로 맛있습니다. 특히 마파두부는 중간 매운맛인데도 충분히 강렬하게 매워서 땀이 날 정도였어요. 현지 청두의 맛이 느껴지는 듯해요. 그리고 꿀팁, 인스타그램에 인증샷을 올리면 10% 할인을 해준다고 해서 사유로 할인까지 알차게 챙겼습니다. 밀라노에서 만난 청두의 맛 대성공입니다. 유한생의 밀라노 여행 5일차 총 경비는 약 34만 9,400원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든든한 한식으로 속을 달래고 파베의 달콤한 톤카 타르트로 여유를 만끽했어요. 노을 지는 두오모의 아름다운 밤, 그리고 현지 맛집 마파두부로 완벽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밀라노 여행의 끝이 다가오네요. 내일 유한생이 스웨덴에 복귀할 때까지 지켜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 부탁드려요. 오늘의 석식. 오늘의 석식인데 중식. 오늘의 석식인 중식. 청주 레스토랑.